이야, 재밌는데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마치 그 마법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리셔스가 거의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정말 굉장한데요, 여기? 오늘은 푸른 빛깔 모로코를 찾아갑니다. 이슬람 국가 모로코에서 찾은 유대인의 흔적. 지중해와 대서양 두 바다의 기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로코의 항구는 늘 활기에 넘칩니다. 바다는 어부들의 삶을 푸른색으로 물들이고 낯선 이방인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초록색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척박한 대지를 적시고 여린 생명을 키우는 초록빛 오아시스. 흔하지 않기에 소중한 삶이 있는 곳. 신의 귀중한 선물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북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 대서양과 접해있는 모로코. 바다는 모로코와 외부 세계를 잇는 통로입니다. 바다가 만들어낸 푸른 풍경을 찾아 셰프샤우엔으로 향합니다. 뿔을 보아라. 염소의 뿔 모양을 한 산을 등에 이고 있어 이름 붙여진 셰프샤우엔. 초록색 리프 산맥 안에 마치 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산골이지만 어느 항구에 와 있는 듯 흰색과 파란색으로 단장한 마을이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살아가고 생활하고 그런 게 완전히 묻어 있어서 관광지에 가깝지 않고 정말 그냥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라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셰프샤우엔에는 1471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메디나가 있습니다. 모로코의 모든 메디나가 그렇듯 좁은 골목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이곳에서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떠들썩한 관광지가 아니라 현지인의 삶이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긴 여행에 쉼표를 찍듯 삶의 풍경 하나로 지친 여행객을 위로합니다. 여기선 택시도 파란색입니다. 왜 이토록 파란색을 고집하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메디나 안에서 염료를 파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갖가지 색의 염료들을 골목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색은 단연 파란색. 조금씩 다른 색깔의 파란색 염료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입자가 고와서 아주 부드러운데요. This one. This one? 분필 만드는 촉. You know chalk? Yeah. This and the water and the pigment. You mix it together. The others? The other color. There's no chalk. Chalk this one, white color. And paint on the walls and To make and the walls and the artist and the ceramic. from the plant, for the stone, for the land. Yeah. Possible to make now, to paint now, and to sleep now. Never to smell, no smell. No give him nothing for you, something chemic, you know.
파란색은 유대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색입니다. 중세시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곳에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파란색은 유대인 이민자들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Color, using color. But Why are you still painting like this? what this is for the brother and the brother and the father. 200 years. Okay. 200 years. This is color here. 이슬람 국가의 작은 유대 마을. 이민자들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 주황색 기와로 창문 위에 처마를 낸 모습이랄지 타일로 바닥을 장식하는 것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숍샤우엔 거리가 스페인 여행객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유대인들이 떠난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런데 대문에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 밖에 열쇠가 꽂혀 있습니다. Dentro, inside, two. Okay. This is private. In the date, only this. And the person. 열쇠를 바깥에 꽂아두기 시작한데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집에도 열쇠가 꽂혀 있네요. 일반적으로 열쇠는 잠근 다음에 빼고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열쇠가 꽂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지방에서 전쟁이나 다른 일에 나갔던 남자가 외부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밖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놨다고 하네요. 모로코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외부인들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오늘의 모로코를 만들어냈습니다.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goes... 초록의 모로코를 찾아 떠나는 길. 모로코의 4대 도시이자 대표적인 이슬람 성지인 메크네스로 향합니다. 메크네스는 17세기 모로코의 수도입니다. 당시 통치자였던 술탄 물레이 이스마일은 유럽의 건축수를 도입해 높은 성벽을 세우는 등 야심차게 도시를 개조해 나갔습니다. 베르사유궁과 경쟁하기 위해 지었다는 이스마일의 궁전은 모든 것이 크고 화려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이 연못은 아틀라스 산맥에서 내려온 물을 모아놨다고 하는데요. 도시 분위기가 굉장히 고풍스럽네요. 연못 위로 5m가 훌쩍 넘는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성벽처럼 보입니다. 과연 벽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큰 마구간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곳은 말에게 먹일 곡식을 저장하던 공간입니다. 벽을 두껍게 쌓고 창문을 작게 내서 1년 내내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문 뒤에 얼마나 많은 곡식이 쌓여 있었을까요? 12,000 horses. 12,000. 와. 와. For look in 3 direction. 1, 2, 3 direction. 당시 왕을 위한 말 12,000피를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와,
규모를 보면 충분히 가능했겠는데요. 술탄 이스마일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모두 800명이 넘는 자식을 낳았고 메크네스 곳곳에 자신의 야망이 새겨진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무덤입니다. 초록색 지붕은 이곳이 성스러운 곳임을 알려줍니다. 생전에 그가 직접 건축했다고 하는데 입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스크나 술탄의 무덤과 같은 이슬람 성지는 비신자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1950년대에 들어 무하마드 왕이 일반인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안뜰을 지나면 무덤이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초록색 타일과 흰 기둥으로 장식한 공간을 지나면 빨간 카페트가 깔린 방이 나옵니다. 이 방이 술탄 이스마일과 그가 가장 총애했던 아내 크누아타,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술탄이 된 두 아들의 무덤입니다. 벽면에 써있는 글씨가 궁금해졌습니다. 알리프, 아인, 진, 알라, 알라이주, 알라. 아, 이게 알라라는 뜻이군요. 무덤의 관리인은 중요한 아랍어 하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세 손가락을 펴면 아랍어의 알라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새끼손가락을 접으면 일반 명사로 신이라는 뜻의 라가 된다는군요. 새끼손가락을 접으면 신을 뜻하는 라, 펴면 유일신 알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랍어로 알라와 라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슬람은 우상이 금지되어 있어 이렇게 색과 글자에 암호처럼 종교적 의미를 새겨두었습니다. 술탄 이스마일이 17세기에 메크네스를 수도로 정한 것은 이곳에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푸르게 펼쳐진 초원지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올리브 나무 아래서 양떼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탁 트인 녹색의 대지를 제가 이렇게 바람과 함께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햇볕도 굉장히 좋고요. 새끼양은 낯선 사람이 다가가도 전혀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풍경이 이렇지는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Where was I before the day that I first saw your lovely face? Now I see it. 올리브 숲에서 나오는 길, 도로에서 오렌지를 팔고 있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큼한 오렌지 향기에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오렌지가 되게 싱싱해 보이고 벌써 저 까는데 향이 여기까지 나요. 자신이 직접 재배한 오렌지라는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엄청 달아요. 별로 시지도 않고 신선함을 맛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맛일 겁니다.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오렌지를 팔다 말고 우리를 건너편 농장으로 데려갑니다. 아, 여기서 바로 자르 저기 가져가는구나. 아저씨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훌륭한 농장이었는데요. 주인 아저씨의 이름은 압사마.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야, 집도 엄청 예쁘네요. 지붕에 꽃이 있어요.
살라마리쿰. 살람. 울토야. 독신인 압사마는 남동생 부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구경부터 시켜주네요. 여기가 안방이고 안방을 지나 TV장이 놓여있는 곳이 거실이라고 합니다. 야, 시골집인데 이 주변이 굉장히 예쁘고 저는 특히 이 지붕에 이렇게 꽃이 펴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집 밖으로 아담한 건물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궁이 같은 모습입니다. 한맘. 아, 한맘. 와, 아, 여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우나인데요. 이 물에 수증기를 받아서 목욕을 하는 장소입니다. 장작을 때 안쪽에 물을 데우는 간단한 방식인데요. 이때 증기로 사우나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라며 압사마가 옷부터 벗깁니다. 마침 여독이 쌓였던 터라 기대가 됩니다. 모로코에는 우리나라의 공중 목욕탕처럼 공중 한맘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용해 봤는데요. 사우나가 끝나면 적당한 온도의 물로 흘린 땀을 씻어주면 됩니다. 오, 추워. 2월의 모로코는 우리나라 초봄과 비슷한 날씨였는데요. 추운데 안에는 완전 외잔. 안에는 정말 좋아요. 제가 한맘을 즐기는 사이 부엌은 손님 맞이로 분주합니다. 모로코와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의 전통 요리인 쿠스쿠스입니다. 주 재료인 쪄낸 쿠스쿠스를 그릇에 넓게 펴고 그 위에 고기나 야채 스튜를 얹어 내놓는데요. 단품 요리로 보이지만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전통 요리로 아랍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게 쿠스쿠스. 이게 말로만 듣던 쿠스쿠스입니다. من الجمعة للجمعة تنديروه. Every Friday we ate couscous. نمشيو نصليو في الجامع. كنجيو وتناكلو. 진짜 친구에게만 대접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먹는다는 건 굉장히 친해졌다는 얘기죠. 금요일 사원에서 합동 예배를 마치면 가족, 친지, 친구들과 동그랗게 둘러앉아 쿠스쿠스를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요. 쿠스쿠스에는 특유의 향신료가 들어있어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 약간 밥하고 비슷한 식감이 나요. 알갱이는 좀 작은데 좀 찰지고 맛있습니다. 압사마의 어머니가 쿠스쿠스를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동그랗게 말아진 쿠스쿠스를 건네주시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손맛이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드시는 게 원래 이곳의 방식이에요. 저도 한번.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잘 안 돼요. 망가지는데요. 제가 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건데. 한솥밥 먹는 식구를 대하듯 따뜻한 환대에 여독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압사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님을 하늘이 보낸 선물이라고 믿는다는 모로코 사람들.
감사한 마음을 안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